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어떻게 찾아낼까 그래서 두 편인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 좋으세요? 저는 굉장히 싫었는데, 아마 강의하는 중에서 가장 재미없을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또한 가장 별 볼 일 없을 듯한 이제 강의 주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데,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강의는 아마 국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2012년도에 뭐 문경 쪽이나 이런 데에서, 또 그 다음에 시흥시나 이런 데에서 투자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가장 재미있는 것은 문경시에서 투자한 것은 한 달 만에 거의 아마 3배 정도, 금액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제 제자님이신데 한 3배 정도 이렇게 이제 수익이 올렸는데, 그 이후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강의를 할 때 이 강의의 성공 사례도 몇 건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제가 여러분들을 투자로 유인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를 한다든가 이러한, 보통 이걸 낚시 강의라고 그러죠. 이거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는데, 다만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드리지만은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그러면, 너무 용어가, 부동산에 대한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뭐냐? 장기, 오랜 동안 미집행, 집행하지 아니었다 이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오늘도 제가 이제 가평하고 양평 분석을 하면서, 가평 양평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친수구역이다 보니까는 한강 수계에 대한 특별법이나 아니면 수도법이나 또 아니면은 수도권 정비계획상 이제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면 되겠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걸랑요. 하기가 좀 힘들걸랑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냐면 장기 미집행 시설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전에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도시계획 시설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간단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요.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는 제가 어느 분이 썼더라고요. 뭐 이 양반은 뭐 저를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한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자랑도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도 나와서 강의하시고 유튜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인정하는 분이 그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인데, 이분들 이외에는 제가 좀 어떻게 좀 뭐 가히 들어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이 내용의 강의를 10년을 해줘 왔습니다. 근데 간단한 거예요. 시행이 이렇게 하세요. 도시계획으로, 야, 공원 만들어줄게, 도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국민한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절대 사기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허세죠. 뻥을 친 거야. 그러면 이 뻥 친 거를 어떻게 하냐?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국토를 구성하는 제도를 조닝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린벨트,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국토를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도시를 구성하는 거, 이건 이제 시스템 제도라고 그래요. 이제 저 때문에 도시 구성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저 때문에 화면이 가려져 있는데, 이걸 도시를 구성하는 제도면서 이걸 시스템 제도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조닝 제도냐 시스템 제도냐, 또 아니면 국토 공간에 대한 제도냐 아니면 도시를 구성하는 제도냐. 간단한 거예요. 도시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를, 서울을, 또 아니면 여러분이 지방의 어느 지역에 사시든 도시에서 사신다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죠? 도로 있어야죠. 공원 있어야죠. 학교 있어야죠. 이러한 것들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시계획 시설은 몇 가지가 있냐? 옛날엔 56개인데 줄고 줄인 게 아니고 합쳐가지고 현재는 52개의 도시계획 시설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도시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죠. 이 대표적인 도시에는 52개가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서울시보다도 적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가자요. 대전시 가면 한 44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보다 더 작은 도시, 읍면에 있는 도시를 가자. 그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한 20여 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 시설, 시스템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뭘 보셨어요? 자, 기반시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안에는 52개가 있어요. 52개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야, 우리는 주섬주섬에서 빼왔어. 꺼내왔어. 꺼내온 게 몇 개냐? 38개 꺼내온 거야. 그럼 38개를 시설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45개. 그럼 45개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요거는 자기 지역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도로고 공원만 생각하는데, 학교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이 방송에서 저희들은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문경에서는 도로 가지고 이제 응찰에 요거는 2부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초로 2012년도에 우리 황막사 건너편에, 마포 건너편에 나와 있었던 물건에 응찰하려고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자료도 왜 그러냐? 여러분 신권 일대의 경매 여러분이 저기에서 자료에서 보면은 나와 있으면 저거는 신권서부터 추적했다 아니면 낙찰됐다 이걸 갖다 금방 아시잖아요.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재미 본 것 중에 하나는 시흥시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나 이런 데를 들어가지를 아니합니다. 알겠어요? 이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자,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박으로 얘기하고 또 책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원래는 제가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 그건 거의 다 그대로 올려놓고 오늘 강의에서도 그대로 148쪽인가? 이 PPT 화면이 자그마치 150쪽이에요. 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이거가 과연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냐? 그거는 아니올수다. 라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52가지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거예요. 52가지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유념해서 보시는 건 유원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 이름, 옛날에는 그 삭도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것이 이제 궤도라고 그러는 거로 이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쳐져서 52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 그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봐봤더니 그런 내용으로는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봐보자 이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중요한 거,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아무래도 도로, 자동차, 광장, 녹지, 철도, 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념하실 게 있어요. 하천 있죠? 한강도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아셨어요? 인위적으로 설치를 안 했지만 한강도 지금 얘기하는 도시계획 시설, 하천도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다만 국어, 또랑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시설 중에 유념한 건 유원지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 강의했을 때 보면 도로고 철도고 공원, 철도보다도 도로고 공원 얘기만 해요. 그런데 저희 제자들이 또 회원들이 가장 재미봤던 거는 사실은 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서의 특이한 녹지를 갖다 보는데, 그게 완충녹지예요. 시흥시에서 완충녹지를 2012년도에 매입하신 분은 이번에 80평으로 뭐냐면 환지를 받았습니다. 뭔 얘기냐 라우리면은,
이런 강의들을 보통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제가 잘났다라고 그런 게 아니고 꼭 하기 전에 제가 잘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남이 무슨 얘기를 하냐 또 내가 배울 게 있으니까 봅니다. 근데 보면은 그건 아닌데 라고 그러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남을 비하하는 거로 이제 이렇게 낮춰보는 걸 하는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이러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그들보다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장기 오랜 동안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 몇 가지가 있다? 52가지가 있다. 그런데 다들 그야말로 대부분들이 뭐만 얘기해요? 도로고 공원만 하는데 도로 공원이 대박난다? 아닙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 제자고 회원들이 많이 보시는데 예전에 처음 했을 때 이거 3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0만 원 받았어요. 어느 날 5만 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작년서부터 이건 10,000원 받습니다. 그만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어렵게 보시지 마세요. 그 대신 이거를 알려면은 아까 수학교육처럼 얘기한 미분, 적분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함수까지. 왜냐?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매를 하다 보면 경매에 대한 전문 용어를 하듯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면 전문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용어에서. 그래서 이제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전 이거 좀 빼놓겠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어떻게 되냐면 규제를 강하게 해놓고 국가에서 집행도 안 해. 그리고 보상도 안 해. 이걸 뭐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지위도 박탈한 헌법재판소에서 불일치 판결을 내립니다. 이래서 이때에 제가 최초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책을 썼던 것도 책 출간을 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때 그 유명한 누구하고 그린벨트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쓰면서 도시계획 시설하고 그린벨트하고 위헌 판결을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바로 그린벨트에서 너 국가에서 그와 같이 오랜 동안 규제를 하면서 땅도 안 사주고 그 다음에 행위도 제한을 완화를 안 해준 건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했다. 그래서 매수 청구 제도가 이때 나오면서 이게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토지를 매수합니다. LH에서 1년에 한 번씩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이때 바로 매수 청구 제도가 나왔다. 라는 걸 참고적으로 드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 시설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얘기를 했죠. 오늘 이제 가평, 양평인데 청평에 중로 2-1호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집행 도로인데 여기에 봐보면 파란 글씨로 써놨죠. 1976년 12월 3일 날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고시한 거예요. 이날로부터 20년이 넘어갔으면은 집행을 하든가 국가에서 매수를 해주든가 그냥 도로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땅을 갖다 사든가 아니면 풀어줘라. 이날로부터 20년에 그러니까 20년을 더하면 얼마? 86년, 9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기 가평군에 가면 이거는 미집행 도로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알려면 대한민국에 이 내용을 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딱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가평군의 어디 도시과에다 전화를 해보시면 그거는 미집행 도로로 결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 도시과에다 물어보고 도로과에다가 중로 가평 중로 2-1호 요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해제했습니다. 아니면 집행할 겁니다. 보상할 겁니다. 뭘 겁니다. 딱 두 군데뿐이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어떠한 전문가를 데려놔도 이거 대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한번 해당 시군의 도시과하고 해당 부서에다가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디냐면 늘상 강의하지만 총남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다 이거 총남 자료입니다. 이게 총남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간평 분석을 하거나 어디를 분석을 하든가 화성을 분석을 하거나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이 자그마치 3,100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책자가 바로 이 책자예요. 이 책자예요. 이 무지막지한 이 책자에 수도권에 있는 거 전국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3,100권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정리하자. 국민들에게 도로 놓고 공원 만들고 학교 짓겠다고 약속했으면 실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를 피일차일 미루면서 국민의 재산권 또한 이를 핑계로 제안했는데 그래서 이유야 뭐든 이를 집행 못했으면은 2020년 6월 말까지 그러니까는 다음 달 말까지 해제하든가 아니면 7월 1일 날 어떻게 됩니까? 해제하든가 보상을 하든가 결정을 해라. 안 그러면은 2020년 7월 1일부터는 그야말로 무조건 해제하는 대통령 지위까지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재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시계획 시설은 어디에 있을까? 도시계획 시설은 어느 배에서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찾을까? 52가지를 찾는 방법을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총 98개요. 그 중에서 최고의 법은 국토의 계획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국토계획법이고 나머지 남은 게 97개예요. 그래서 이를 어디에다 알려야 돼? 국민한테 알려야 돼. 그러면 맨날 국민이 관보 보고 고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저도 옛날에 원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썼다가 이거 간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누구한테 한번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전문가분들 나와서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그리는데 그거 없어진 지 벌써 20년이 돼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봐보면은 딱 3개 칸이에요. 첫째 칸 국토계획법. 나머지 몇 개 남았어? 97개 법령 남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새로 만들든가 토지거래 허가나 또 토지거래에 관련돼 있는 변경 내용을 갖다 세 번째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첫 번째는 국토계획, 두 번째는 나머지 법령, 97개 법령이죠. 세 번째는 새로 나온 제도, 새로 규정할 제도 이거를 올려놓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볼까요? 지금 얘기한 1번에는 법이 하나 국토계획법. 그래서 뭐라고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나오죠. 두 번째는 97개 법령이에요. 나머지 97개 법령 있죠. 그 다음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 시설인 건 어디 사느냐? 1번에 사는 게 원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52가지의 도시계획 시설을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1번에서 찾아야 된다. 이게 1번에 올라가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유념할 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토제도, 조닝제도와 도시를 만드는 시스템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뭐냐면 1번에는 조닝제도, 국토공간제도와 도시를 만드는 도시를 구성하는 시스템 제도가 용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 전문가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내용을 되돌으면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죠. 아마 지금 정도 보면은 이거 끄고 다른 거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법률에 대한 용어니까 이걸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다른 시간들은 대부분 쉽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거는 아무리 해설을 해줘도 법률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재미없는 시간이다 라고 그래놨죠. 그래서 일본의 뭐 자연녹지라든가 최고 고도지구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97개 법령은 바로 2번 항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 이런 것들은 2번에 들어가 있다. 농지에 관련된 것도 2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자, 여기에서 또 한번 보자 이거요. 여기서 봤을 때 도로는 이때는 두 군데에다 기록해요. 지목이 도로인 거고 사실은 지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소로 인류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가지고 해당 시군 도시가에다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도시가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누가 갖고 있냐면 도로는 도로과, 알겠어요? 공원은 공원 녹지과 이런 데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현재 도로일 경우 지목은 반드시 도로이어야 한다. 택도 없는 얘기야. 지목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지목에 대한 강의했죠. 지목을 따지는 사람은 땅을 따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목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목은 그런데 다 검토하고 나서 야, 그런데 지목이 뭐래? 이걸 검토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은 야, 그 지목이 뭐야? 처음부터 물어보죠. 그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고 이제 두 번째로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봐보면은 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근거했기 때문에 1번 방에 올라가는 게 원칙이다. 1번 방에 올라가는 게 원칙이죠. 이렇게 해왔어요. 다시 한번 1번에는 1개 법령, 97개 법령, 2번, 그 다음에 3번은 추가 기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번 보자 이거요. 자, 여기 보는데 도로가 없어요. 도로 규정이 없는데 지목은 또 대지야.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번에 신규 추가에 건축법 제2조 제2랑 제11호 남목에 따른 도로 그래놨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국토계획법,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도로의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 그 다음에 건축허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보통 여러분이 얘기하는 사도, 관습상 도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도로냐?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도로는 도로지만 무슨 도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한 도시계획 시설상으로는 분명히 도로이지만은 이것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는 들어가지를 아니한다. 복잡하시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돈 10,000원이면 전부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여기 또 학교가 있어요. 학교 용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학교 용지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지목만 학교 용지지 이건 도시계획 시설로서 학교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어느 변호사 한 분은 학교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학교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목으로서 학교인 것뿐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 하천 얘도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여기 하천이라고 나오고 여긴 또 하천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은 제일 먼저 지번이 없습니다. 등기부도 합니다. 그래서 지번도 있고 등기부도 아직 남아있으면 이건 포락지라고 해서 아직은 하천 용지로 보상이 안 된 토지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유일한 28개 지목 중에서 지번도 없고 그 다음에 등기도 없는 것이 하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하천은 특별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황막사에 올라오시면 오늘 날짜인 5월 30날 날짜에 봐보면은 제가 하천에 대해서 경매로 받을 때 하천에 주의할 사항,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아니면은 소하천이나 또 아니면은 보통 하천법의 준용을 받는 준용하천이냐 이러한 거에 따른 여러분이 내용을 올려놨으니까는 한번 여러분이 그것도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어디 가도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만 여기 봐봐요. 그리고 또한 다만 예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은 위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반 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관리 계획의 결정이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꼭 예외가 있죠. 예외.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체육시설하고 학교용지하고 유원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 강의 이런 거 안 써놓고 오면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한다라고 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용어를 갖다 정의를 해놨어요. 나중에. 자, 여기 봐보세요. 경매 나온 거 보면 유원지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인데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여기 뭐야,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그래가지고 나와 있으면서 여기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만 나와 있지. 이거는 뭐냐, 유원지에 대한 온천인 거예요. 원래는 지자체에서 여기다 유원지라고 써줘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데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같은 데 가면은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써놓아요. 근데 고양시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글자가 써 있어야 돼요. 유원지. 그리면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온천법이 적용을 받는 유원지다라고 우리는 걸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누구 목에? 이거는 여러분이 찾기가 힘드세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그런 내용을 갖다 보시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다단하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5대, 3대 관점과 5대. 3대 관점은 뭐냐? 자동으로 다다음 달, 지금이 5월 30일 날짜니까 7월 1일 날 자동으로 실효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지자체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황막사 카페 한번 들어와 보세요. 요즘 서울시 자료는 일주일 단위로 고시하는데 보통 몇 건이야? 한 번에 15건 나오니까 약 40건에서 50건을 도로에 대한 재고시, 공원에 대한 고시를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대형 그냥 도시공원을 빼놓은 뭐 관악산이나 이런 도시자연공원이 있죠. 이 도시자연공원은 7군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7월 1일 날서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언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이 편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3대 관점은, 야, 없어지는 거야? 아니면 진행하는 거야? 매수로? 아니면 행정적인 연장이 그거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 그야말로 그린벨트 공원으로 해놓고 행정적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 5대 실행 방안을, 시설을 집행할 거냐, 해제할 거냐, 미보상이냐, 재정사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비재정사업으로 가느냐. 그래서 지방단체에서 하냐, 아니면은 민자공원처럼 비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거냐, 아니면 시설을 해제했다가 다시 고시할 거냐. 이건 5가지 방향이 나오는데 요거는 2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코드가 남아 있어요. 이런 거는 집중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유튜브 봐보면 뭐 변호사님서부터 뭐 많은 전문가님들, 또 많은 또 뭐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들 나오셔서 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난번에 그린벨트 강의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제가 도시재정비 사업 한번 또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를 1인이 다역으로 그야말로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저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집중화와 전문가가 필요한 강의인데 이거는 딱 한 군데뿐이에요. 수강료는 딱 10,000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매번 얘기해 줬지만 저는 내년서부터 실업자가 됩니다.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왜 그러냐? 나이가 많아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5년 동안에는 제 소일거리, 등산 다닐 수 없잖아요. 노인정에 와서 1,100원짜리 고스톱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00원만 들고 오세요. 그런데 여기는 입회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황박사가 있어요. 황사 막는 사람들. 저를 이거 보고 황박사라고 그러는데 황박사가 아니에요. 박박사예요. 그런데 이름은 NGO 단체인데 요즘 쓰기가 싫어서 황막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게 다음에 가셔야 돼요. 네이버에 가시지 마시고 오시면은 여기에
총남 2020 토지 총남이라 우리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약 500번 이상의 강의를 집중화 강의를 듣습니다. 유튜브에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투자에 대한 어떻게 되면 숨은 자료는 저는 공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서는 다 공개. 오늘도 제가 공개한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 가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지하에 특별히 다세대 주택의 지층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무조건 매입하십시오. 또 그쪽에 도로가 나와 있다라 그러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포기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매수하십시오. 라고 해서 위치를 하나 좀 가르쳐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드리니까 이러한 강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10,000원만 들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5년 동안 제가 대학에서 나가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2편 시간에는 그러면 좋다. 그걸 어디를 갈 거냐? 도로를 볼 거야? 아니면 공원을 볼 거야? 요거에 대한 얘기를 2강에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